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웨비스를 끝으로 10월 3주차 청약은 마감이 되었고, 이제 10월 4주차 공모주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음 주도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성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뱅크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도 상장을 철회하였거든요. 벌써 두 번째 철회를 하는 것인데,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가를 조금 합리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전에 NH투자증권 이벤트로 받았던 K뱅크 주식, 이번에는 정리를 할 수 있나 기대를 했지만 또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등장할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밸류로 등장을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단독으로 청약을 시작하고요. K뱅크가 철회되면서 혼자 청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환불금을 목요일에 돌려받으니까 유진 스펙과는 비례 청약 기준으로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0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날 유진 스펙과 함께 상장할 것 같은데 스펙도 일단 공모주는 공모주니까요. 함께 상장한다면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일정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하튼 유진 스펙 상장 일정은 아마도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볼 텐데요. 성우는 크게 보면 2차 전지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부품인 탑캡 어셈블리라는 제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품이 뭐냐면 이렇게 건전지 위에 플러스 극쪽을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이 뚜껑을 탑캡 어셈블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부품이 단순히 전지를 보호하는 뚜껑은 아니고 건전지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면 전기도 끊어주고 또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버리면서 열을 강제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우가 만드는 이 부품은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납품이 되고 있고 에어팟이나 애플 펜슬에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주로 소형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덩치가 조금 있으면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3년 동안 약 1,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20%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아주 높은 편인데요. 다만 올해 상반기 이익률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 말부터 양산하게 되는 신제품 개발비가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제품이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로 사용하려는 제품이거든요.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성능을 크게 개선을 시키면서 테슬라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올해 말부터 양산을 하게 되는데 LG 엔솔이 만드는 4680 배터리에는 앞서 보셨던 탑캡 어셈블리 이 부품을 성우에서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에 적용되는 탑캡 어셈블리는 기존 부품보다 조금 더 많은 부품들이 사용이 되면서 부품의 단가가 더 높다고 하고요. 또한 기존에는 주로 소형 2차전지 중심이었지만 이제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대형 2차전지 쪽으로도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내년부터는 성우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성우는 현재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내년 이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았는데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516대 1이었고요. 2327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3.3%였는데요. 성우도 역시 23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고 또 이번 주에 공모주들이 대부분 확약 신청 비율이 1% 이하였는데 그래도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3%가 넘었으니까요. 수요 예측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3.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도 동일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3개월 확약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개월 확약이 15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비교적 장기간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높았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는 그래도 3배 정도 늘어나서 10% 넘어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3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당 가격을 10% 초과한 것인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35,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5%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35,000원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낮은 가격인 32,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니까요. 수요 예측의 결과만 보면 그래도 공모가가 조금 보수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잠시 후에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성우는 이번 IPO로 96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4,800억 원이니까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초대형급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가도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을 했으니까요. 유사 기업으로 국내 상장된 세 종목을 선정을 했던데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 기업 세 곳의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들쑥날쑥했는데요. 신흥 SEC는 PER이 9.7배인데 반면에 테이펙스는 PER이 26.6배로 유사 기업 간의 편차가 조금 큽니다. 그래도 일단 2차전지 부품 종목들이라면 대략 PER은 20배 내외가 적절한 밸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우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18.9배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적절한 밸류 수준으로 상장을 하게 되니까 사실 밸류 측면에서 공모가가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올해 공모주 시장은 밸류가 상장의 시세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IPO로 총 300만 주를 모집하게 되는데 우리사 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한 소량은 없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일반 고객이라면 12,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풀청약을 하신다면 증거금은 1억 9,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50주로 조금 많은 편이죠.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8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한국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성우는 상장일에 34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 22% 수량이 유통될 수가 있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3.1%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의무 확약이 조금 더 크게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은 2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조금 큰 종목이다 보니까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은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게 약간 부담이라면 부담인데요. 그래도 이번 종목의 유통 물량은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상장하기 전에 우리사 주조합에 부여를 했던 32만 주하고 사모펀드 한 곳이 약 15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합쳐서 47만 주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기존 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이 없으니까요. 이번 종목은 유통 물량이 큰 장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두 종목이 함께 상장을 했는데 두 종목 중에 YJ링크 엄청난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작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면서 결국은 공모가 2배를 찍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시초가 대비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킨 종목이었는데 오늘 YJ링크 때문에 함께 상장을 했던 인스피언 조금은 쓸쓸했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시상장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우도 동시상장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래서 최근 공모주 흐름을 본다면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면 일단 공모가 50% 이상은 한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성우가 상장할 때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분위기는 그럭저럭 시세는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종목의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우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2차전지 섹터가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캐즘의 영향으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많이 내려왔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조금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2차전지 ETF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성우의 경우에는 2차전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한 내년에는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2차전지라고 해서 아주 큰 기대감을 받는 시기는 아니라는 점 정도는 청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우를 일단 가성비 청약은 해볼 생각이고요. 유진 스펙과 청약이 겹쳐 있긴 하지만 거의 단독 청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환불 기간도 이틀이라서 경쟁률은 꽤 높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 환불 기간이 이틀일 때 비례 경쟁률이 약 4,000대 1 정도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번 종목은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4,000대 1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경쟁률을 보고 가성비로 한 주만 받을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청약을 해볼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2일차 예상을 해볼 테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이 왔으니까요. 즐거운 주말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에 상장하는 한캠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